우리나라의 K9 자주포가 좋다는 것은 귀가 따갑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연평도 포격 당시에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탄착 위성 사진에 우리 해병대가 북한 해안포에 효과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고 논바닥에 타는이 보이는 것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과 국내 네티즌들이 비난과 질타를 보내는데요. 옆나라 군사 정세에 관심이 많은 중국도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도 K9의 위성 사진과 당시 상황에 대해 댓글을 달았습니다. 연평도 사건에서 한반도 수비군이 K9 자주포를 배치했는데 전투 중에 K9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북한을 제압하지 못했었지. 손실도 컸고 말이야. 무슨 고장이냐면 보온병 폭탄 고장. 포하면 중국산이지. 연평도 포격전의 핵심은 한국의 K9포 절반이 고장으로 인해 발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전차 세대와 포탄 3발이면 한 구덩이에 자주포를 때려 맞출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포탄 전부를 물속에 빠뜨렸으니 구덩이에 들어가긴 한 셈이다는 등 사실보다 더 확대하여 우리나라 해병들과 그들의 대응을 조롱했습니다. 반면 군사 무기 체계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눈에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포는 소총처럼 육안으로 보면서 조준하는 것이 아니기에 탄착군을 보면 포병들의 포술과 무기의 성능을 판단하는데요. 우리 해병대 K9 자주포의 탄착군은 제작사의 발표보다 훨씬 우수하게 형성되어 우리 해병대의 사격술과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명품 자주포가 더 좋아져 이제는 목표물을 저격할 수 있는 지경까지 왔는데요. 포가 포를 쏘면 포격이지 어떻게 저격이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이제 사거리가 더 길어졌고 정확도도 높아져 저격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산업기업인 풍산에서 개발한 GGAM-80 유도포탄입니다. 우리나라의 GGAM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엑스칼리버 S를 먼저 설명해야 하는데요. 근대시대부터 포병은 전쟁의 주축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엄청난 화력으로 적을 살상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포병을 중요하게 여겨 포병에게 수학과 탄도학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는 등 이때부터 포병은 군대에서 엘리트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포병으로 승승장구하며 유럽을 소나기에 넣었고 그 때문에 포병의 중요성이 현대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포병에만 쓰는 포병 숫자 1, 2, 3, 4, 5와 같은 포병 문화가 따로 있을 정도로 특수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병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정확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포는 웬만한 사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주로 예측에 의해 포격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무능한 지휘관이 포병을 이끌면 그 포는 적군이 아닌 아군이나 민간인을 죽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군 전문가들은 포의 정확도를 늘리기 위해 연구가 이뤄졌는데요. 그 결과 미국의 엑스칼리버가 개발됐습니다. 엑스칼리버는 155mm 자주포 혹은 곡사포에 사용하는 GPS, INS 유도, 파이어 앤 포겟 방식의 사거리 연장 정밀 유도 포탄으로 스마트탄 혹은 지능탄이라고도 불립니다. 최대 사정거리 50km로 긴 사거리를 자랑하며 스마트탄이라고 불리는 만큼 엑스칼리버는 전투 상황에 따라 3가지 폭발 모드가 가능한데요. 첫째는 공중폭발 방식으로 머리 위에서 폭발의 광범위한 지역에 파편을 퍼부어 적군의 타격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로 행군을 하는 보병이나 막사, 개활지 등에서 대량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지연 폭발인데요. 건물이나 벙커를 뚫고 들어간 다음에 폭발하는 것입니다. 주로 시가지 전투에서 적이 건물 내부에 있다고 판단될 때를 위한 것이죠. 셋째는 포인트 폭발입니다. 포탄이 명중하는 순간에 고폭약이 터지는 방식으로 주로 대전차나 보병장갑차, 이송차량 등을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이렇게 똑똑한 엑스칼리버는 각종 견인포나 자주포에서 발사할 수 있는 범용성을 지니면서 발사 후 GPS 등으로 유도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결과 최대 사정거리 50km에 10m의 오차로 착탄하여 탄도 수정 신관이 탑재된 미국의 XM1156 PGK탄의 50m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엑스칼리버 탄도와 탄미에는 날개가 있어 GPS 신호를 받아 스스로 방향을 수정해가며 목표물을 명중시키는데요. 우선 포탄의 컴퓨터 시스템에 타격 지점에 좌표를 입력하면 상승 고도가 자동 결정되고 인공위성의 유도를 받아 목표를 향해 날아갑니다. 발사 후에는 탄미의 회전 날개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최고 상승 지점까지 도달하면 하강을 시작하는데 이때 포탄 윗부분에서 4개의 날개가 펴져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고도와 방향을 수정해가며 목표물을 명중시키는데요.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매우 신기합니다.
날개를 까딱까딱 움직여서 목표물을 찾아가는 것은 물론 최대 고도로 상승해서 행글라이더 마냥 천천히 활강하여 떨어지면서 최대 사거리로 날아갈 수도 있으며 제블린처럼 적 전차 위에 수직으로 내리꽂아 탑어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포탄 사용으로 팔라딘 자주포는 다른 나라의 자주포들에 비해 열세였던 기존 사거리 30km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적 기갑 저격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2007년 이라크에서 처음 사용했으며 92%의 명중률과 오차 범위 4m라는 미사일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줘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성능의 탄으로 입증이 되자 현재는 미국의 스텔스 구축함 주말트에 탑재된 155mm 함포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산 MK-45 함포가 있는 함정에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함정에서는 인천급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그리고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가격이 항상 문제시되는데요. 양산 초기에 무려 8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한 발로 억 단위의 적포와 인원 장비를 확실하게 타격한다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미사일을 쏘는 것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적의 해안포 갱도를 정확히 타격하기 위해 공관 계좌들은 엑스칼리버 스마트 포탄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비싼 금액 때문에 자체 개발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원조인 미국의 엑스칼리버보다 더 좋게 개발됐다고 밝혔는데요. ADD와 풍산그룹에서 개발한 GGAM은 사거리가 100km로 미국의 엑스칼리버 포탄 사거리보다 약 2배 더 깁니다. GGAM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풍산에서 155mm 포탄의 단순한 사거리 연장을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던 기초기술 연구 과제였는데요. 2014년 말부터 국과연의 핵심 기술 과제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가 개념 연구 모델이 제시되었을 때부터 엑스칼리버 포탄의 2배에 달하는 사거리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주목시키는 우리나라의 GGAM이 사거리가 더 긴 이유는 활강 비행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괴물 같은 사거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미국의 엑스칼리버와 같은 유도 포탄이나 정밀 유도 킷은 카나드 또는 핀을 이용해 포탄의 자세를 제어하여 정밀 타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GGAM은 아예 포탄의 날개를 달아 활강 비행을 통해 사거리를 전술탄도탄 수준인 100km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포탄 앞 신관 부분에 카나드는 달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밀 유도가 안 되는 건 아니고 포탄 후방의 사축 조종 날개를 이용해 포탄의 기동을 제어합니다. GPS IMU 통합 항범 유도 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시뮬레이션 결과 바람 등의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의 탄약이 6m 이내에 95%의 탄약이 목표물 10m 이내에 탄착했을 정도로 명중률을 보이며 이는 엑스칼리버의 92%의 명중률보다 높습니다. 특이하게도 활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곡사 포탄이나 유도 포탄들과는 달리 비행 궤적이 포탄이라기보다는 KGGB와 같은 GPS 활공 유도 폭탄에 가까운데요. 발사할 때도 포탄을 최대 고도에 도달시키기 위해 호신을 최대한 올리고 쏘는데 그 덕분에 포구의 방향이나 장향량에 의해 탄착점이 결정되지 않아 발사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포병 레이더에 대한 교란이 가능한데요. 정직한 포물선 궤적을 그려서 단편적인 비행 정보만 가지고도 발사 지점을 예측할 수 있는 기존의 포탄과는 달리 GGAM은 비행 궤적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적군의 대포병 레이더가 포탄의 발사 위치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영화 원티드의 총알을 휘게 하는 것처럼 포탄을 쏜 후 빙 돌려 타격해 혼란을 주어 포격 원점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렇게 하면 확실한 정찰 자산이 없는 북한의 경우 원점이 어디인지 몰라 아무 곳에 쏘게 되는데 그 사이 우리는 다른 진지에서 2차 포격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한편 GGAM이 초장사정 활공유도 곡사포탄 설계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국과연의 정식 핵심 기술 연구과제로 선정된 이후 2015년 선행연구과제 계획에서 빵인치 함포용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하였는데요. 보통의 함포 포탄은 최대 사거리가 약 30km인데 반해 빵인치 함포용 사거리 연장탄은 최대 사거리가 100km로 3배 이상의 사거리를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공산오차도 10m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웬만한 다른 국가들의 호위함들을 100%에 가깝게 명중시킬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빵인치 함포용 사거리 연장탄은 GGRM5라는 이름으로 서울 방위산업 전시회인 아덱스 2015에서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GGRM5의 공개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데요. 이유는 미국도 약 2조 원을 투자하면서
오랫동안 연구개발하였는데 결국 낮은 정확도와 기술적인 문제, 비용 문제로 개발에 실패했지만 한국에서 이를 괴물과 같은 스펙으로 성공해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군사무기에 있어 콧대 높은 미국의 많은 방산업체들이 우리나라의 공동개발을 제안하는 지경까지 왔는데요. 여기에는 미국의 엑스칼리버에 들어가지 않은 GPS 유도 기술이 들어간 것도 한몫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발사 직전 목표에 최종 좌표만을 입력하고 발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GGR-M5는 발사 후에도 좌표 수정이 가능하고 포탄이 날아가면서 변침점을 설정할 수 있어 적의 앞에서 쏴도 적의 뒤통수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엑스칼리버보다 더 비싸지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엑스칼리버의 초기 가격이 8천만 원에 달했던 것에 비해 GGR-M5는 한 발에 3,500만 원밖에 하지 않아 경제성 면에서도 우수합니다. 또한 이것은 미사일이 아닌 포탄인데요. 미사일은 도입하게 되면 체계 통합이며 복잡한 것들이 많지만 GGR-M5는 127mm 규격의 한 포만 있으면 아무 함정에서 전술탄도탄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거리가 길고 정확한 GGR-M5는 주로 해병대 상륙작전이나 육상 함포 지원 사격에 이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일본이나 중국과 마찰을 빚어 전투가 발생한다면 상륙작전을 펼칠 때 우리 호위함이나 구축함에서 GGR-M5를 발사해 적 진지에 치명타를 입혀 우리 해병대의 무혈 상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에 대해 일본의 유명 군사 전문 사이트 항공만능론에서는 미국의 엑스칼리버 스마트 포탄이 개량을 통해 최대 70km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일본 본토에서의 수요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러자 한 일본의 네티즌이 하나 우리도 빨리 개발하지 않으면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하지만 이미 늦음이라고 조롱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다른 일본 네티즌은 K9의 경우 K315 포탄을 쓰면 사거리가 50km까지 되고 GGAM은 알려진 사거리만 100km라고 설명하며 조롱하는 글에 반박했는데요. 또한 그 네티즌은 일본의 99식 자주포가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 기동성이 형편없다고 자신들의 한계를 직시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GGAM이나 GGR-M5 포탄에 고성능 정찰 카메라를 달아 포격 후 타점 평가 및 정찰 활동도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한을 모르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다른 무기를 만들어 세상을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